이렇게 라이브를 또 처음 해보는데 그냥 이제 퇴근하고 한번 켜봤어요. 근데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팅한 지는 이제 10년 차예요. 예. 운이 좋게 처음 두 번째로 레슨하러 들어간 연습장 사장님이 이제 클럽 메이커셔가지고 뭐 만드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저 좀 이거 배우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조립하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걸 배우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빌드죠. 조립만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뭐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따로 또 제가 이제 사설로 교육을 받았어요. 사설로 교육을 받고 그 GC라는 단체에서 예전에는 우편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그 우편 시험 마지막 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편 시험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GC라는 그 회사가 도산했어요. 네, 망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GCA 자격증 하나 있고 그리고 ICG라고 하는 그 국제 클럽 메이커 길드라는 이제 협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이런 말 제가 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세계 최초 여성 최초 연예가 피터라고 해서 그쪽 협회에도 소개가 이제 입회가 돼서 소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그립 집에서 혼자 교체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도 안전이고요.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커터칼 가지고 이제 작업하다가 손 다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립 용제 쓸 때 아무래도 휘발 재질이기 때문에 베란다 아니면 뭐 작업실이 있으면 괜찮지만 집안에서 하는 거는 정말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피터분들이 작업하시는 걸 보고 대부분 되게 쉬워 보이네 이래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한번 딱 끼웠는데 막 그립 뒤에 막 이만큼 남아가지고 막 덜렁덜렁 그래서 망했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센터 퍼터도 피팅 교정이 되나요? 센터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일단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방향이 이슈인지 뭐 거리가 이슈인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러려면 일단 상담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센터 퍼터는 라이각 조절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얘가 넥이 좀 살짝 정말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꺾다가 보면은 다른 쪽에 이게 딩이 나기도 쉽고 그리고 꺾다가 파손 위험도 좀 높은 편이어서 미리 그 전에 고지를 좀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거리감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무게 밸런스로 조절을 해가지고 맞춰드리기도 하고 방향성이 문제다라고 하면 길이라던가 뭐 라이각, 로프트각 혹은 뭐 셋업 좀 자세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투명으로 된 양면 테이프 얇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본 회사에서도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테일러메이드 테이프가 정말 떼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진짜 엄지가 지문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밀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편이에요.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그라파이트 아이언 작업은 정말 힘들어요. 하고 나면 여기 진짜 지문이 다 나가요. 그리고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시면 좋아요. 야외에서 토치 가지고 가셔가지고 달구세요. 네, 살짝만 그냥 진짜 그 쥐포 끄슬리는 것처럼 조금씩 태우고 난 다음에 칼로 이렇게 쳐내면 굉장히 좀 쉽게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치로 아이언헤드 분리할 때는요, 이게 그 토치 화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장갑 꼭 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 패럴이 그 경화 플라스틱인지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오카무라라든가 와타나베라든가 이런 패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불이 진짜 팍 붙어요. 요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찍어서 올려볼 텐데 그러면 되게 좀 당황하시거든요. 그런 패럴이 있다면은 웬만하면 피팅샵 가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반 플라스틱 패럴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이게 토치다라고 이게 헤드고 토치다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5초에서 20초를 세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아홉, 열, 하나, 둘, 살짝 돌려가면서. 그러면은 대부분 안에 있는 에폭시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립 끝을 잡고 비틀어 버리면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요거는 스틸 샤프트만 가능하고요.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비틀어 버리면은 샤프트가 터져요. 뻥 이거는 아니지만 못 쓰게 돼요. 그 샤프트 자체가 그라파이트가 종이를 이렇게 종이가 아니고 섬유를 말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섬유 결이 그냥 아예
박살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셀룰로이드 패럴, 예, 비싸고 이쁜 패럴인데 그거는 셀프 작업하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을 안 해드려요. 정말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도 피팅 작업하다가 그게 불이 확 붙어버리면 알고는 있지만 이러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워해요. 이렇게 맞으면서 케어라고 하는데 흔히 뭐 주시코드라든가 트랙맨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토 부분이 들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훅이 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힐이 들리게 되면은 이제 슬라이스가 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럽이 짧은 채일수록 그게 더 이슈가 큰데요. 왜냐면은 얘가 짧은 채들은 더 로프트가 누워있죠. 누워있으니까 얘가 닫히고 이게 토가 들리고 힐이 들리고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의 방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드라이버나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이각 이슈가 거의 좀 없는 편이고요. 숏아이언, 웨지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이각 이슈가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을 쳤는데 왼쪽으로 가고 토가 이렇게 들린다 라고 하면은 얘를 밴딩기에 물리고 각도를 좀 더 낮춰주고요. 반대로 이렇게 힐이 들린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요만큼 세워지게 됩니다. 뭐 8번이 30도, 뭐 7번이 34도다 이래가지고 맞는 순간에도 그게 각도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흔히 이제 34도라고 기준을 하면 요 34도다, 7번이다 이러면은 얘가 실제 맞을 때는 샤프트랑 손이 앞으로 가면서 디로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페이스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로프트가 줄어드는 현상이 들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5도에서 30도 미만 정도로 이렇게 로프트가 좀 줄게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의 스윙하는 스타일, 이게 뭐 스윙 헤이트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8번이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서 맞았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8번보다 더 누워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7번이어도 8번보다 더 적게 나가거나 혹은 거리가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런치 모니터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확인해보고 내가 다이나믹 로프트, 실제 맞을 때 로프트가 몇 도인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내가 실제 맞을 때 로프트가 어떻게 되는구나. 혹은 뭐 정타율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윙 웨이트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샤프트를 리샤프팅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그마한 스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드 샤프트를 유틸에다 꽂아도 되냐? 아, 이 말이시구나. 그게 이제 유틸리티 헤드 그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유틸리티인데 내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인데 아이언 대용으로 쓸 건지 이제 우드 대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샤프트를 좀 다르게 꽂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드 대용으로 뭐 완전 거의 뭐 드라이빙 아이언 느낌? 혹은 뭐 우드 대용으로 쓰는 유틸 같은 경우는 우드랑 비슷한 스펙을 꽂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언 대용으로 내가 뭐 정확하게 좀 핀을 공략을 해서 딱 꽂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틸용 샤프트를 좀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건 역시 개인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제 샤프트를 권유를 합니다. 개인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샤프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기성 이제 샵들은 대부분 좀 헤드 스피드만 보고 많이 좀 권유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반쪽짜리 처방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개인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좀 뭐 우드 샤프트를 꽂아도 되는 분이 계시고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처럼 좀 더 하드한 샤프트를 꽂아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사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슨, 장비, 그리고 트레이닝 이렇게 이제 기준을 나눠서 세 개가 합이 좀 잘 맞아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가 제일 우선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가 좋은 분들은 뭘 들여도 좀 잘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비빨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골프가 당연히 연습을 내가 좀 바른 방법으로 오래오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거나 난 연습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분들 혹은 뭐 내가 신체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뭐 어디를 심하게 다쳤다라든가 어디를 못 쓴다라거나 그런 부분일 때는 당연히 장비적인 부분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죠. 근데 그냥 완전 신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장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몸 쪽에 조금 더 스윙도 아니고 전 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고 싶으시면 일단은 몸을 좀 좋게 그래서 몸을 좋은 몸이라는 건 내가 막 근육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신체 밸런스가 좀 균형 감각이 잘 나오는 몸을 만들어 주시면은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몸, 그리고 클럽 피팅, 그리고 스윙, 레슨 요 부분이 합이 잘 맞아져야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 빼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밀어서 보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클럽 피팅 중에서 퍼터 피팅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윙 레슨 지속적으로 좀 스윙 레슨을 하고 있고, 근데 올해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야외에서 이제 숏게임 레슨을 해볼까 해요. 퍼팅 레슨을 실내에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야외에서 뭐 거리감이라든가 라이 보는 방법이라든가 상황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따로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뭐 인스타 이런 데 공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 피팅 교육도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교육을 오시면은 제가 다른 좋은 이제 교육 좀 더 저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교육 업체에다가 이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거기 이제 교육 담당하시는 분도 저한테 피팅을 좀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우신 분이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제 거 블로그 가셔가지고 그 골프 피팅 교육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스트리밍을 제가 올해는 조금 휴무도 만들고 외부에서 야외 레슨도 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로드와 더불어서 스트리밍을 한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볼까 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한 명만 보고 있어도 그냥 이제 그냥은 이제 개소리라든가 농담이라도 하면서 놀아야지라고 했는데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몸 컨디션 잘 올려주시고 또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